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름이 거론되는 때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히토리를 히토리 업체를 국유화하면서 이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히토리가 주로 쓰이는 자석류, 자석 소재 쪽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이 아예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지가 만들고 있는 이 산화철이 이 주로 자석류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지의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산화철의 용도를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합성 산화철을 이지에서는 만들고 있는데 색상하고 불순물 정도에 따라서 자성 소재, 소프트 페라이트나 하드 페라이트 같은 여기에 또 사용되거나 또는 안료의 기초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페라이트라는 게 이 중국의 이런 히토리우 자석 소재를 대체해서 이 자석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페라이트 소재의 이 자석들이 그 중국산 이 히토리우 자석 소재를 대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지가 만들고 있는 고급 산화철의 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라이트 같은 게 사용되는 데가 다양합니다. 안료로도 사용되지만 이 전기자동차의 컨버터나 무선 충전기들 또 스마트폰의 NFC 같은 데도 사용되고 컴퓨터 파워나 안전기 또 충전기의 어댑터 등에도 이 핵심 코어로서 이 페라이트 자석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지의 주요 사업을 보면 지금 가장 많은 게 산화철 쪽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생활 소비재 부분에 대한 무역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차세대 에너지로서 비탄소계 음극재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은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를 국산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쪽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고체 수소 저장 소재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 상반기를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액 중에 한 10% 정도가 이 페라이트 쪽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52%는 스피커형 자석 쪽으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이런 페라이트 자석류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데 이 여기에 필요한 산화철을 이 이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의 핵심이 이 산화철이기 때문에 이 이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급 산화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재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가 향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실적이 그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 주가도 이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연결 중심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이나 영업 손실 같은 것들이 그 여전히 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금산 소재 산화철 제조 공장을 매각하면서 이 금산 소재 산화철 제조 공장의 가동이 이 스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던 것을 광양 공장으로 확장 이전해서 이 고급 산화철 생산량을 그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산 소재 산화철 제조 공장이 셧다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화철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 올해 상반기는 그랬고 하반기부터 광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산화철 생산량이 늘어나고 실적도 그에 따라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미리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이지의 최대주는 박진만 그 대표고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씨의 이제 외아들이죠. 그래서 전체 지분 24.22%, 그리고 최대주 특수광인 포함해서 24.3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73% 정도를 갖고 있어서 최대주 지분이 적은 회사라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최대주 지분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LFP 배터리가 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LFP 배터리가 가격도 리튬 이온보다 훨씬 더 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소재도 철 성분으로 산화철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 리튬보다는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더 가격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원가의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그 절대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튬보다는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성능이 LF 배터리가 이제 전기 모터에 사용될 경우 회전력이 떨어져서 이 고급 그 스포츠카 같은 이 아주 비싼 차에 LF 배터리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왜냐면 순간 토크, 그러니까 힘을 내는 그 뭐랄까요, 토크, 하여튼 순간 힘을 내는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LF 배터리가 리튬 이온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LF 배터리는 주로 전기차 대중화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좀 저사양, 로우 그 낮은 사양의 전기차에 주로 LF 배터리가 채용이 되죠. 실제로 이 다른 해외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해외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LF 배터리를 채용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이런 자동차 그 전기차 가격 경쟁에 있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LF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들이 3사가 공히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LF 배터리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시기가 올 때고, 이럴 때 이 이지가 생산하는 고급 산화철이 주요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즉 이지가 생산하는 주요 산화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 주요 히토류 업체들을 국유화해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단 한 개, 또 단 1g의 이 히토류들이 해외로 수출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핵심 광물, 즉 히토류들의 이 수입 의존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입니다. 뭐 리튬광이나 니켈륨 광, 그다음에 코발트, 동광, 주석광, 티타늄, 올리브덴, 아연광, 연광, 이런 잘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히토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중국에 그 의존하는 연도가 거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도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이 흑연 수출을 막아버릴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자동차 생산량의 반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 히토류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중국이 땅이 넓고 히토류 부존량이 많기도 하겠지만, 이 히토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수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손쉽게 이 히토류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굳이 환경 파괴를 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내에서 그 산간 오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황무지에 묻혀 있는 히토류들을 개발을 해서 환경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대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미국 스스로도 나섰고, 특히 호주같이 자원 부국들,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리튬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전 세계 히토류의 약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그 비정상적인 그 공급망을 전 세계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 그런 나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흑연 광산을 최근에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흑연 가격이 중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흑연 광산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히토류 관련된 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이지에도 그 이러한 중국의 그 히토류 무기화의 영향으로 이지에게도 이 하나의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페라이트 자석류 이런 쪽이 결국은 이 중국의 이런 이 히토류 자석 소재들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그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국산 배터리셀 업체들의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이지가 생산하고 있는 고급 산화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이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드디어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